네, 독합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렉시트의 향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요. 성일권 르몽드 코리아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브렉시트 상당히 이야기가 참 많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집권당인 이 보수당 쪽에 의원들이 뭐 졸지어 탈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료들도 보니까 지금 뭐 연기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고 그러고 보니까 지금 브렉시트까지 5주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3월 29일 날 이제 시한인데 이를 앞두고 상당히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 시기인데 과연 브렉시트가 뭐길래 이러는지 영국 정가가 이렇게 난리가 난 그 상황이 뭘까요? 네. 브렉시트는 그냥 영국, 네. 브리턴이 엑시트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연합으로부터 탈퇴한다. 네. 그러니까 탈퇴 한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전에 그리스가 네. 꽤 어려웠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뭐 기타 이런 나라들이 어려웠을 때 그리스가 유럽 연합으로부터 탈퇴 네. 해야겠다. 브렉시트라고 그렇죠? 했죠. 그때 네. 그리스트라고 했죠. 네. 근데 그걸 거기에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제 브렉시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미 뭐 영국은 뭐 파운드화를 쓰고 네. 유럽 연합과 다르게 네. 유럽은 이제 유로존인데 그리스는 유로존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이 영국은. 네. 그렇죠. 이제 그리스는 유로화를 썼지만 네. 영국은 유럽 연합이면서도 동시에 네. 유로 전하고는 조금 비껴나가 네.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이번에 좀 더 이 브렉시트의 경우에는 실제 모든 것을 뭐 관세뿐만 아니라 네. 또 유럽연합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유럽연합은 영국의 어떤 상위에 있는 거죠. 영국 이 법에 비춰서 봤을 네. 때 내셔널 수준이 아니라 유럽연합의 수준 이제 거기서부터 탈퇴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탈퇴하게 되면은 1993년 유럽연합이 정식으로 이렇게 출범한 이래 25년 만에 이제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 처음 이제 탈퇴하는 나라가 줄여서 이제 탈퇴가 등장하는 될 거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 영국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사실상 브렉시트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 뭐 국민투표도 통과하고 이런 상황이 좀 된 거예요. 근데 네. 영국에서 브렉시트 여론이 일게 된 그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못 한 네, 거죠. 네. 이렇게까지. 그래서 그 전에 지금 메이 총리 이전에 그 데이비드 캐머런 네, 캐머런 총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무렵에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특히 이제 그때가 그리스를 비롯한 몇몇 이제 유럽 국가들 경제 위기가 네. 영국까지 영향을 미치고 네. 또 그 당시에 또 외국인 노동자 또 테러 문제 또 이민자들 또 있잖아요. 또 난민. 네. 그렇죠. 네. 근데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국내 상황이 이제 그랬던 거죠 여론이. 네. 그래서 그러다가 툭 던진 말이에요 캐머런은 이제 그래서 브렉시트를 얘기했는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국민적인 어떤 동의 여론이 상당히 이제 이쪽으로 몰아간 거죠. 그래서 보수당에서는 선거를 치러 보니까 이것을 더 찬성하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캐머런 총리는 물러나고 사퇴했죠. 테레사 메이 이제 네네. 총리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어받은 건데 이야기 네. 들어보니까 그 집권당인 보수당이 이 뭐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브렉시트라는 그 카드를 그냥 던졌는데 그렇죠. 지금 더 보수당이 지금 위험에 처한 꼴이 된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유럽연합은 이게 보수 당들의 어떤 정치적인 논리, 네. 철학, 사상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유럽연합이거든요. 네, 네. 근데 왜냐면은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아메리칸 미국식 세계화, 네. 또 일본이라든가 이런 또는 뭐 이 중국이라든가 이런 이 국가들이 이렇게 급상할 때 그러면 유럽은 어떻게 하냐? 네. 그러니까 개별 국가로 봤을 때는 작지만 유럽연합이라는 틀에서 보면은 네. 힘을 합치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에 맞짱을 뜰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유럽 연합식 예를 들어서 이 세계화, 그건 유럽화라 하거든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우파의 논리였어요. 이제 지극히 경제적인 논리였다는 네. 거죠. 그래서 우파의 논리에 입각해서 만든 게 유럽 연합이었는데 다시 우파인 보수당이 네. 이것을 뒤집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그러네요.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브렉시트가 됐을 경우에 우선 기업들 네, 그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지 정말 그렇죠. 궁금해요. 당장에 네. 이제 더구나 지금이 노딜 브렉시트가 또 얘기가 되고 네, 있고 네. 이 메이 총리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의 합의안이 아니면 노딜 브렉시트도 뭐 불사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또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노딜이라는 것은 이제 딜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브렉시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건데 물론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몇 가지 네. 이제 수정을 하려고 해요. 이제 최소한의 어떤 네. 뭐랄까 이 안전장치들을? 안전장치.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제 관세 문제. 네. 예? 왜냐면은 관세 문제는 그 이웃에 있는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 있잖아요. 북아일랜드 얼마 전까지 하면 대단히 이렇게 뭐 시끄러웠잖아요. 네네.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네네. 많다 보니까 독립하는 테러 문제라든가 그래서 물론 이제 98년도에 뭐 벨파스트 협정에 따라서 이게 지금은 평화롭지만 지금은 유럽 연합의 틀 속에서 이제 평화라는 게 있거든요. 서로 관세를 네. 이렇게 서로가 나름대로 이제 혜택을 받는 있는데 유럽 연합으로부터 영국이 탈퇴했을 경우에 이제 북아일랜드 문제, 아일랜드 문제는 이제 네. 어떻게 돼가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죠. 네. 안전장치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안전장치가 중요한 게 그것보다도 더더욱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유럽연합이라는 나라에 그러면 어떠한 그것만 안전장치가 아니라 거기에 투자한 기업들, 그렇죠. 지금 뭐 다 기업들, 철수하려고 하고 난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거기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또 거기에 살고 있는 기업인들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래가 불확실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거-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학계나 지금 뭐 정계 쪽에서도 상당히 지금 반발이 크잖아요. 보니까 요즘 알몸 시위도 하고 하던데요. 네. 그 케임브리지대 음, 경제학과 네. 이 교수분이죠. 네, 이제 그분은 여성분이 네. 그래서 그분은 이제 몸에 이제 브렉시트라고 이제 그렇죠. BBC 네, 라디오의 네.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우리가 브렉시트 되면 이렇게 우리가 알몸이 된다, 알몸이 거지가 된다라는 그 표현인가요? 그런 의미죠. 예,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또 많은 분들이 동의를 좀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어떻든 지금 메이 총리는 딜을 하려고 해요. 유럽연합 측과.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또 강경파가 있어요. 보수당 내. 네. 이 강경파가 있고 또 영국의 노동당은 전통적으로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측이거든요. 영국 이 노동당. 네. 왜냐면은 유럽연합이라는 자체가 어떤 세계화지 않습니까? 세계화라는 틀 속에 네. 노동의 유연성, 규제 완화, 뭐 기타 어떤 이게 친기업적인 게 유럽 연합인데 네. 그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이 좌파인 노동당은 계속 반대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번에 노동당의 의원도 몇 명 탈퇴를 하고 탈퇴했죠. 보수당도 탈퇴를 하고 지금 뭐 그래서- 코빈 대표랑 지금 메이 총리랑 사실 그동안에 서로 계속 비판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둘 다 싫어하는 소프트 브렉시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그렇죠. 막으려고도 할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 보수당이나 또는 진보당 이렇게 이제 좌우라든가 이런 개념의 문제가 지금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브렉시트 자체가 이 유럽 연합이라는 어떤 신자유주의화된 이런 세계화에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네.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 좌우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때로는 극자와 극우가 그래서 딜레마. 예, 이제 힘을 합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보수당 의원들이 3명이 뛰쳐나가고 네. 그 앞서서 또 노동당의 의원들도 네. 또 뛰쳐나가고 또 자기네들끼리 독립당이라는 그 독립이라는 말은 유럽 연합으로부터 어떤 독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죠. 네. 뭐 단도직입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브렉시트가 이게 현실화 될 거라고 보세요?
뭐 이렇게 노딜 브렉시트. 네. 뭐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아마도 그래도 영국하면 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의회 민주주의 어떤 전통을 그렇죠. 갖고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극단적으로 가는 그 상황에서 늘 그동안에 여야 또 좌우가 네. 어떤 이제 타협과 어떤 합의 그런 민주주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막판에 가서는 어떤 합의가 수정안 될 것이다. 또 뭐 네. 어떤 전체적인 또 토론을 통해서 좀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노딜은 아닐 것이다. 네네. 이 네. 상황에서는 벌써 일본 같은 경우에 많은 기업들이 자동차 또 전자 네. 이런 벌써 일본 기업들이 한 1,000개 정도 가 있거든요. 네. 영국에. 또 그들이 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만 해도 거의 10만 명 네.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 우리도 많은 준비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관세 문제가 있어서 우리도 또 많이 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네. 지금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미 외교부와 통상부는 아마 그런 팀을 구성을 해서 네.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